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게는 홀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첫인상은 정말 유쾌한 분이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어머니께서는 당신께선 그리 옛날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혼자 프리하게 살아왔기에 자식이 결혼했다고 해서 노인네 취급 당하지 않고 싶다고, 자식들 눈치 봐 사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각자 충실하게 살자고, 당신께서는 알아서 밥 벌어먹고 살 테니 함부로 혼자인 시어머니께 손 벌릴 생각일랑 말고 시작부터 저희의 힘으로 알아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상황을 파악할 필요도 없이, 하나씩 알아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어머니께서 먼저 저리 다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난 이 사람과 결혼이 하고 싶은데 홀 시어머니라는 그 부담감이 사실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시어머니의 경제를 책임져 드려야 하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이 전적으로 영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어머니께서 말발도 참 좋으시고 주변에 사람도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직업이 그렇다고 하니 이게 또 편견인지 몰라도 나도 하나 들어드려야 하나 싶으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먼저 하나 들어달라고 하면 그때 들어드리면 모를까, 그냥 내가 먼저 어떤 말씀을 드리진 말아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제게 보험을 들라고 어떤 눈치도 주지 않으셨고, 남편의 보험도 뚜껑을 열어보니 과하게 들어진 것 없이 적당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하던 날, 그날이 정말 너무나 생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부부로서 함께하기로 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 정말 어머님 초중고 동창회에 회사 모임회라도 연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업을 하셔서 손님이 많이 온 편이었는데 어머님의 손님이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 당신 손님들 맞이하시느라 신부 대기실에서 저와 사진도 못 찍으셨고, 촛불 점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때는 식 진행 요원이 어머님을 찾아다닐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저희가 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위해 출발하고 난 뒤 어머님은 친구분들과 뒤풀이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들을 장가 보내는 자리라기보다는 당신의 오랜 지인들과 파티를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의 그런 점들에 불만이 있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냥 평범하진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어머니가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어머님은 당신은 당신, 저희는 저희를 철저히 지키시더군요. 오히려 멋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쉴 땐 또 확실히 여행을 다니며 쉬셨으니까요.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십니다. 사교 댄스도 다니시고 골프에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엔 승마도 새롭게 시작하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주도적인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건 어찌 보면 챙겨야 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식이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것도 아니니 당신만을 위해 사실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십니다. 예, 나 이번에 세부 가. 어머, 세부요? 거기 좋죠. 중학교 동창들이랑 가기로 했어. 즐겁게 다녀오세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좀 솔직하니까 그냥 대놓고 말할게. 네? 네, 말씀하세요. 너는 왜 내가 여행 가고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용돈을 한 번 안 주니? 네? 그건 생각을 못 했지? 그래서 그런 거지? 네, 그런 거긴 해요. 그런데 있잖아.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너희에게 아무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네가 며느리이니 알아서 날 챙겨야 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 기분 좋잖아. 안 그래? 아, 서운하셨어요? 서운했다기보다 내 친구들 보니까 사업해서 연수익이 억이 넘어가는 애들도 며느리들이 그렇게 알아서 다 챙긴다더라. 뭐 물론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혹시 넌 나한테서 떨어질 콩고물이 없어서 나 안 챙기는 거 아니지? 네? 어머니, 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 네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니 알려줄게.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간다, 누구를 만난다 하면 알아서 챙겨줘. 그래도 내가 며느리를 봤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것도 좀 웃기지 않니? 아, 네. 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글쎄 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 뭘요? 너희 결혼할 때 말이야. 우리 예단 예물 주고받지 않기로 했었잖아. 네, 그랬었죠. 근데 나보고 정말 예단을 안 받았냐는 거야. 그래서 안 받았으니 안 받았다고 했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원래 하지 말라고 해도 시부모 이불이라도 한 채 해오고 예단비도 하다못해 500만 원이라도 따로 챙겨주는 거라더라. 내 친구들은 예단 하지 말라고 해도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정말 안 받았냐고 하는데 난 진짜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다고 했지.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긴 했는데 듣고 보니 그냥 기분이 그렇고 그렇더라고. 그러니 너도 알고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야. 어머니, 그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해서 합의된 바에 의해 그렇게 한 건데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랬어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지. 아유, 우리 며느리 내 말이 좀 언짢은 거야? 언짢다기보다 이해가 다는 안 돼서요. 그래, 뭐 알겠어. 아무튼 난 이번에 그렇게 다녀오니 네가 알아서 잘 하리라 본다. 라고 하십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대화에 어이가 없었고 또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지금 돈을 요구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예단 안 해왔다고 대놓고 깐 거죠? 어머니께서 분명 그러셨거든요. 각자의 인생, 각자의 삶이라고요. 아들 이만큼 키워놨으니 대학 이후로 그 어떤 지원도 않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알바하며 직장 다니며 알뜰살뜰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께 10원 한 푼 받지 않았어요. 거기에 불만 전혀 없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기로 했으니까요. 전 어머님이 쿨하신 것 같고 요즘 스타일 젊은 시어머니이신 줄 알고 좋았는데 겉으로는 그런 척 하셨지만 결국엔 어머님도 시어머니셨던 거죠. 그래도 뭐 다르게 생각하자면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긴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예단이며 여행 용돈임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친구분들이 옆에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이러면서 살살 속을 긁으면 어머님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님에게 여행 용돈을 드릴까 말까 하고요. 그런데 한 번 드리면 어머님께서 계속 바라실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집들도 다 챙기는 거긴 하겠지만 생신과 명절 등에는 용돈 두둑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외에 딱히 우리가 어머니께 꼭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부분은 굳이 지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상의했어요. 남편에게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하니 그냥 순간적인 군중 심리에 그러시는 것 같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 자신이 직접 이야기 드리겠다면서요. 그렇게 어머님은 여행을 다녀오셨고 저희가 따로 용돈을 챙겨드리지 않았지만 별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저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1년이 좀 지났을 때였습니다. 뜬금없이 어머니께서 당신의 성형 시술 좀 시켜달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딘가 아파서 받게 되는 진료, 시술, 수술도 아니고 미용 목적의 시술을 너무 당당히 요구하시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술은 내가 알아서 상담받고 일정 잡을 테니까 내가 말한 병원에서 스페셜 패키지 그거 하나만 끊어줘. 요즘 우리들 사이에서 그게 유행이야. 내 절친도 며느리가 성형시술권 선물해줬대. 나도 자랑도 좀 할 겸, 좀 더 젊어질 겸 시술 좀 받아야겠어. 어머니, 그게 얼만데요? 가격이 중요하니? 너희 둘이 버는데 나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래도 적당한지 가격은 알아야죠. 그게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인데 실제로 300만 원에 해당하는 시술에 쓸 수 있대.
얼마요? 솔직히 너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도 여행 갈 때 한 푼도 안 줬잖아. 그러니 이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예뻐져야 영업도 더 잘 되고 내가 보험 계약 많이 시켜서 돈 많이 모아놓아야 나중에 너희가 애 낳으면 그 애 자랄 때까지 쓸 돈도 챙겨주고 그러지. 어머니, 저희 아이에 대한 계획도 다 세워뒀어요. 물론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임신도 3년 뒤로 미뤄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를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셔야겠다.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버시는 돈으로 어머님을 위해 쓰세요. 그리고 처음에 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어머님께 자식으로서 도리해야 할 때는 알아서 할게요. 지금까지 서운하게 해드린 적 없잖아요. 어머님은 제 이야기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참 소신이 있는 사람인데 요즘 주변에서 자꾸 날 들쑤셔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내가 이러는 것 같다. 어머님의 한마디에 어머니께 조금은 서운했던 그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3년차에 이르던 해, 어머님의 환갑 생신 때였습니다. 요즘 환갑 잔치 이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가족끼리 식사하며 축하하는 정도인데 어머님께선 잔치까지는 아니어도 제대로 된 축가를 받고 싶으셨나 봅니다. 자꾸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 몇 번을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거절해오곤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만큼은 거절하지 말고 해드리자 싶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져 환갑에도 어려움 없이 건강을 유지하며 지내지만 그래도 축하할 날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흔쾌히 어머니께 알겠다고 친구분들을 몇 분이나 모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까지 10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분들을 부르려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을 만큼 요리 솜씨가 뛰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께 음식은 출장 뷔페를 불러서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그냥 친구분들 앞에서 대접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2주 뒤 어머니의 환갑생신이 다가왔고 미리 컨택해둔 뷔페에서 음식이 오고 후식으로 케이터링까지 맞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앙금 플라워 케이크도 맞추고 환갑 플랜카드와 작은 화병에 꽃도 꽂아서 인테리어도 했습니다. 기왕 해드리기로 한 거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은 외부에서 친구분들과 만나서 오셨고 저희가 준비해둔 것을 보시고는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께서도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칭찬을 받기 위해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상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니 저도 기뻤습니다. 어머님과 친구분들은 맛있게 드셨고 그 분위기에서 저와 남편도 자연스레 앉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평상시에 입도 짧으시고 음식도 많이 드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그러신지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이 친구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으신가 봐요. 평소에는 음식을 잘 안 드시는 편인데 오늘 너무 잘 드시네요. 그러자 어머님 친구분들 중 한 분께서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무 웃긴다. 라고 하시며 깔깔깔 웃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웃음이 제가 기분이 나쁠 법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웃기다고요? 그래, 너 너무 웃겨. 얘, 네 며느리 정말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어머님의 친구분은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 평소에 너희 어머니 식사 안 챙겨드리지? 어머니 식사요? 네, 제가 챙겨드리진 않죠. 따로 살기도 하고 전 회사에 다니니까요. 정수가, 너 너무 며느리한테 잘해주지 마. 넌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이렇게 잘 키웠는데 어쩜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사니?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니야, 내 팔자가 그렇지. 남편복 없는 사람은 자식복도 없댔어. 딸이 아니라 아들 하나 있으니 며느리에게 뭘 바라겠니? 얘 며느라, 너희 어머니 불쌍한 사람이야.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어머니를 혼자 두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젠 너희 어머니 모시고 살아.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식들이 모셔야지. 안 그러니? 우리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우리를 알아서 챙겼는지 몰라. 내가 우리 정숙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 얘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지 않은 거야. 혼자 사니까. 그러자 어머니께서 옆에서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 벌기도 쉽지 않고 사는 게 힘드네. 나도 이제 환갑인데 일도 하기 싫다. 들었지? 이제 너희가 어머니 모셔. 그러자 남편이 그런 건 저희가 어머니하고 이야기 나눌 테니 오늘은 즐겁게 두시고 가세요. 라고 하면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의 친구분이 아니, 지금 대답해. 우리가 친구로서 정숙이 일을 좀 정리해주고 싶어서. 얘가 마음만 좋아서 맨날 손해봐.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는 오늘 좋은 마음으로 생신 대접을 해드리는 건데 이 이야기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어머님 친구분들을 뵌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제게 적대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간 친구분들께 제 흉이라도 보신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서로 바라지 말고 살자면서요. 전 함께 이야기 된 대로 했을 뿐인데 대체 제가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죠? 어머, 정수가 너희 며느리 진짜 되바라졌다. 아들, 너 마누라 교육 좀 시켜. 어떻게 시어머니 친구들이 왔는데 저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렇게 말하니? 오늘 아주머니께서 책임지고 저 질책하고 기죽이러 오셨어요? 전 오늘 정말 좋은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전 좋은 감정으로 여기에 더 있지는 못할 것 같으니 드시고 가세요. 라고 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다들 제 뒤통수에 대고 기가 막힌다고 했지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건 저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오늘 당신의 생일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제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뭐가 잘못된 줄 모르시겠냐고. 제가 못마땅하실 순 있지만 오늘 제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왜 말을 하지도 않으면 모르냐고. 당신께서 괜찮다고 해도 제가 다른 집 며느리들이 하듯이 다 해야 했다고 합니다. 때마다 용돈도 쥐어주고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 일도 그만하라고 하고 생활비도 주고 한 집에 모시고 살고 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그러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아들과 함께 살고 싶으면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보내드릴 테니 아들 끼고 살라고 했습니다. 쿨한 척이나 하지 말지. 겉으론 세상 좋은 시어머니인 척을 다 하면서 대체 왜 이러시느냐고. 당장 아들 데리고 가시라고 했어요. 결혼이 뭘 해도 이렇게 욕을 먹는 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더는 못 살겠으니 어머님에게로 가라고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어머님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머님을 뵐 수 없을 것 같다고 했고 아들이라면 벌벌 떠는 어머님께선 그 뒤로 제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연락도 안 드리고 왕래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남편이야 자신의 어머니이니 어쩔 수 없으니 어머님을 가끔씩 찾아뵙고는 있어요. 저도 언제 어머님을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저런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